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번 주말 동안 서해안의 어느 바닷가에서 동계 캠핑을 즐기다 왔습니다. 작년에 당근에서 구입한 파세코 캠프 27과 20리터 실내 등유 한 통이면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2박 3일 동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두 번째로 다녀온 캠핑이었습니다. 이번 캠핑 동안에는 굴찜과 소고기 구이를 먹되 되도록이면 과자나 과당이 듬뿍 들어간 단 음료수는 먹지 않기로 했고,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캠핑에서 꽤나 잘 먹었음에도 체중이 거의 늘지 않았음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핑 동안 남는 게 시간이니 머릿속을 싹 다 비우고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 40대, 한국 나이로 40대고 만 나이로는 여전히 38세이긴 합니다만 한 살이라도 어려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앞자리가 서로 바뀌고 나면 과거와는 다른 더 혁신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지고 싶어서 한국 나이 40살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제 40대의 삶에 대한 결심을 시무십조 형식으로 10가지를 작성해 보았고, 이건 너무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라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근간에는 모든 것이 돈과 재테크 위주로 생각하고 결정이 이루어졌던 과거로부터 탈피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밝혔다시피 전 재산을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S&P 500과 비미국 우량회사에 투자하는 VXUS,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BND로 구성된 3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재테크에 대한 의사결정을 완전히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완전히 종결지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 또한 인간의 비이성적인 투자 패턴, 그리고 인간이 가진 투자에 알맞지 않은 본능들이 부지불식간에 또 피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결심하고 다짐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책과 여러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패시브 인덱스 투자에 관한 명언과 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섭렵했음에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또 고찰해 보곤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뭐뭐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젠 40살이 되면 안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라고 쓰고 싶은 마음이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20씩 돈 내고 쓰는 제미나이와 챗GPT에게 계속해서 집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사용자의 편향과 환각을 제거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제 질문 내용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투자 자산 중에서 장기로 투자했을 때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과 높은 샤프 레이시오, 외부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는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은 뭘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은 제미나이나 챗GPT나 서울 아파트가 아닌 저비용의 S&P 500 환노출형 ETF 혹은 펀드 또는 전 세계 주식시장 인덱스 투자였습니다. VT 같은 종목이겠죠. 정확히 제가 투자하고 있는 VOO, VXUS, BND로 이루어진 3펀드 포트폴리오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의견에 많이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 저도 최근까지도 긴가민가 했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 아닐까에 대해서도 AI들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위험 대비 수익률 개념인 샤프 레이시오 관점에서 서울 아파트는 특정 지역의 특정 자산을 몰빵하게 된다는 점에서 3펀드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보유와 3펀드 포트폴리오 이 두 개에 대한 고민이 한창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답은 어차피 무주택자가 되고 월세로 살게 되더라도 전 재산을 최고의 자본 운용 효율이 예상되는 3펀드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워렌 버핏, 존 보글, 찰리 먼거, 버터 마이켈 같은 투자의 거장들이
정의하는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은 단순히 수익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고 복리의 마법을 방해받지 않는 자산입니다. 객관적으로 지난 100여 년간 S&P 500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군 중에 수익률이 1위였고 위기 시에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상승하면서 전체 자산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가 절대 제공할 수 없는 안전장치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운명에 베팅하는 것이라 인류 전체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베팅하는 3펀드 포트폴리오보다는 열세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지금까지 성공해온 것은 인구 보너스, 베이비 부모 세대 1차, 2차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레버리지의 결과였으나 전세제도 같은 거죠. 이미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구조상 미래에도 이 공식이 작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가 주는 최고의 장점은 거주의 안정성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이미 저는 안정적인 국내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내는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제가 다니는 회사가 만약에 망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혹은 공무원인 아내가 월급이 물려서 몇 달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시점에 이미 대한민국은 상당 부분 망가져 있는 상태일 것이라서 달러 환율은 2,000원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우리나라를 오히려 떠나는 것까지 고려해야 될 그런 최악의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제가 올해 8월에 아파트를 팔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확정시키고 실제 매수를 진행하면서 아주 격하게 몇 번이고 제가 지금 선택한 것들이 맞을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종 결론은 역시나 지금 선택이 맞고 그 사이에서 들려오는 모든 우려들, 시장의 하락, 환율의 등락, 심지어 제 유튜브 영상에 가끔씩 달리는 우려의 댓글들 이런 것들은 시장의 노이즈라 생각하고 무시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유튜브 제작을 위해서나 주식 계좌를 열어보고 그 외에는 투자를 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내면서 회사는 열심히 다니고 아내랑 강아지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러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긴 할 건데 분기에 한 번씩 발간되는 JP 모건의 가이드 투 더 마켓을 정독하는 정도로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성실의 의무 이런 거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즉 내년에는 재테크 유튜브 시청을 극도로 좀 줄이는 게 목표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확실한 투자 방법을 가지고 재무적인 구조를 세팅해 놨고 그냥 이대로 시장에 머무르면서 시장에 최대한 머무르면서 잘 살아나가기만 한다면 만사 형통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재테크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저는 더 인간답고 더 신비롭고 더 보람찬 삶을 살아가기를 또다시 기원해 보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